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7일 목요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오늘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서 있는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장동혁 대표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도부 입장은? 지난 개소식 때부터 그 예. 주말 동안 부산시장, 대구시장 개소식 있었잖아요. 예. 그 뒤로 정말 이 확실히 선거 분위기로 가면서 분위기가 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고요. 예. 지도부 흔들기도 지금 거의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예. 거의 뭐 서울 정도를 제외하면은 모든 지역에서 장덕 대표에게 와달라 예. 개소식에 러브콜을 보내서 거의 모든 그 선거구를 다 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대구시장 개소식에서는요. 네. 7,700명 모였다고 합니다. 대구시장 개소식에 예. 7,700명이요?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가지고요. 아. 예, 장덕 대표, 그러니까 이제 원내 의원들도 맨날 그 이제 레거시 미디어만 보시던 분들도 조중동만 보다가.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이거 확실히 영남권은 지키겠다. 플러스 장덕 대표 인기가 생각보다 좋네. 오. 네, 그러면서 뭐 끌어내린다 어쩐다 지난주까지 난리였잖아요. 난리였죠. 네, 그런 분위기가 또 몇 날 사이, 며칠 사이에 쏙 들어갔어요. 싹 사라졌군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청와대 앞에서 이 예. 또 대여 투쟁에 또 선봉해서 장덕 대표가 공소 취소 이거 당장 그렇죠. 대답해라. 예.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확실히 이게 또 지지자들도 고무가 된 분위기 예.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분위기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조중동이 전하는 네, 이 뭐 기사와 예. 실제 민심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조중동이 뭐 거의 요새 소설을 쓰더라고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 너무도 응원하는 입장인데요. 예. 어제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냈어요. 예. 장동혁 지도부와 디커플링을 해서 서울시장 지지율이 올랐다. 거리를 뒀더니. 네, 근데 이거는 낙선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맞는 게 예. 일단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코어층을 위한 메시지를 냈고 그렇죠.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오히려 서울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정원호 최악체 후보잖아요. 그렇죠. 누가 합니까? 정원호를.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들이랑 기싸움하고 예. 장사 안 되는 거 물건 잘못 팔아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관광객 이렇게 많은데 컨설팅 받아라. 그런 수준인데 근데 이걸 굳이 이거는 언론이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장동혁 지지층들이 이게 신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면 안 되고 소설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이 정말 이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아부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어제 망언들을 좀 살펴볼 텐데 네.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이 없다. 저는 그래서 본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이 없다고 하길래 거울 보고 이야기했나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자살자가 왜 이렇게 많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비판 같습니다. 자비판이요? 오죽하면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지금 별명이 예. 드럼통 아니 드럼. 드럼통.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드럼통. 하정우가 SNS에 통님 하니까 통님이 그 드럼통의 그 통인가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 정도고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것이요. 예. 그 대장동을 둘러싼 이재명의 측근들이 6명이나 의문사를 했다. 이거 너무도 유명한 뉴스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본인 주변에 네. 있는 의문사에 대해서는 다 모른다고 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다고 이거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체이터 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집권하자마자 우리 공직자들도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때 그 내각에 있는 공무원들도 여러 이제 사건 사고들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니까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맞아요. 있었고 예. 또 그 특검의 그런 정말 망나니 칼춤 때문에 우리 양평군의 5급 공무원 한 분 또 극단적인 맞아요. 선택. 예. 또 그리고 최근에는 또 검찰개혁 무자비하게 하다 맞아요. 보니까 현직 검사 극단적인 시도를 예. 했다가 다행히 이제 그렇죠. 살아남으셨습니다만 예. 또 최근에 어제자 뉴스잖아요. 우리 네. 김건희 여사 그 2심 유죄 판결을 했던 판사가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정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고 예. 물론 이게 뭐 누구의 책임이다 딱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강압적인 이런 통치 행위들이 여러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살 얘기를 할 때입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본인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또 본인에 대해서 자신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픔인가 하고 봤더니 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 내가 강제 입원 시킨 게 아니라 이 현역 그 지자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건데 이걸 직권남용으로 걸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현역 광역단체장으로서 친형을 입원시키면은 입원을 시켰다는 사실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리고 예. 친형인데 그게
가족 간의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입원 절차가 두 개가 크게 있잖아요. 예. 이게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일부 있고 예. 대부분은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렇죠. 이게 가족 동의라고 하는 절차가 뭔가 미비했던지 뭐가 됐던지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굳이 광역단체장 권한 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또.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대체 친형이랑 어떤 관계고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공적 권한까지 활용해서 강제 입원 시키냐? 그렇죠. 직권남용 아니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럼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또 억울하다고 굳이 자기 입으로 환기를 시키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잘 모르겠고 이거 이재명 그 과거 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라고 허위 발언했다가 그렇죠. 이거 대법원까지 갔었잖아요. 대법원까지 갔었죠. 네, 이거 벌금형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친형 강제 입원 다 사실인데 왜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자아 비판하고 자폭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강제 입원 사건은 관련해 가지고 네. 이 혐의로 기소돼서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거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예. 이재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대법원에서 과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와 관련한 재판 거래도 좀 있었고 네.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재명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요. 네.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적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 네. 본인의 사건을 다 지우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소 취소 가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피고인이자 동시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말 형용 모순적인 존재가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게 헌정사 유례가 없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 돼서 재판 중단시킨 것도 황당한데 예. 근데 본인이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그러니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피고인들이 판사 자기가 결정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자기가 결정하는 거랑 예. 지금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이게 정말 이러니까 우리 헌법이 정말 언감생심 이런 피고인 출신 대통령이 탄생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헌법 만들 못했겠죠. 때. 그러니까 전 재판 중단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빠르게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듭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 가서 최고회의를 열면서 공소 취소와 관련한 네. 이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이런 공소 취소하는 걸 보면 네. 헌법 개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헌법도 지키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은데 먼저 헌법 개정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북한입니다. 아하.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는데 북한이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우리는 남한과는 이제 완전히 적대적이다, 끝이다 하면서 자기네들 영토 조항까지 만들고요. 예. 그리고 북한의 핵 사용 위임권도 지금 헌법에 명시를 함으로써 이제 자동 핵 타격 근거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수령님 그 일당 독재 체제를 더 공고히 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예. 우리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핵 타격 자체를 김정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무력에 대한 권력까지 다 쥐어주는 내용의 헌법이다. 그러니까 김정은만을 위한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 저는 참 걱정되는 것이 지금 북한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떤 부속 도서는 북한을 다 포함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헌법상 통일부를 만들고 통일을 추진하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동영 장관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요. 김정은과 지금 저는 거의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장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이 독립된 국가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황당한 발상을 이번 정권 구성원들이 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 반응도 가관이더라고요. 청와대 반응 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북한이 우리 헌법에 배치되는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독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규탄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인 건데 그렇죠. 어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네. 겁니까? 예. 지금 북한이 핵과 관련해가지고 핵 지휘권 조항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 세계 군사적 지위가 5위다. 5위인데 외국군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오이면 뭐합니까? 북한이 이렇게 핵을 완전히 갖고 있다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북한이 핵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트럼프와 연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미국과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는 건데 네. 군사력 우위 대단한 거 맞죠.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놓인 상황을 좀 보자고요. 예. 우리 바로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핵미사일까지 지금 공식화를 한 이 북한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을 가진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도 아니죠. 괴뢰 정부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인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 세계 군사력 3위 중국. 예. 지금 러시아는 계속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그렇죠. 중국도 지금 시시탐탐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주권 침탈을 꿈꾸고 있죠. 우리나라 그 사이 껴 있습니다. 미국과의 한미동맹 연대 없이 어떻게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또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곧 바로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분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리스크로 작용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아무 개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됩니다. 식으로 이재명과 정동영이 북한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은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데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네.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흑색 선전 그리고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를 어지럽히는 금품 살포 매표 행위 그리고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이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울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흑색 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예. 개입, 3대 선거 범죄. 이거 이재명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자살률 얘기도 그렇고 네. 참 자기 객관화가 잘 됐다고 해야 될지 안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흑색 선전 이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때 느닷없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짜깁기 녹취록을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었죠. 맞습니다. 지금 그거 뉴스타파가 아직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금품살포. 돈봉투하면 어느 당 생각납니까? 아, 민주당이죠. 민주당 생각나죠. 예. 지금 송영길이 이거 관련 재판 받다가 유죄가 난 게 무죄가 난 게 그 사유가 딴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를 지금 지적해가지고 그렇죠. 무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도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예. 또 며칠 전에도 이 민주당의 네. 그 순천 관련해가지고 돈 예. 주고 또 그렇죠. 계속해서 돈 얘기, 돈봉투 얘기 계속 네. 나왔던 게 바로 민주당 호남 선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호남에서 뭐 큰 거 5개다, 뭐 10개다 예. 하면서 그 당연히 금품이 오갔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 그리고 예. 밥 먹다가 애들한테도 돈 네. 나눠주는 거 다 CCTV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금품 선거고 그리고 지금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네. 내고 있어요. 돈 뿌리기.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직접 지원하면 되는데 국민의 70%를 하위 70%라고 하면서 네. 70%를 지금 지자체랑 해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금품 선거 아니고 뭡니까?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금권 선거하고 있는 예. 것이고 또 공직자 공직자 개입. 개입도 이것도 사실 공직자 개입하면은 정원호 일 잘한다라고 대놓고 띄워줬던 거 이재명이었잖아요. 이재명 본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재수도 지금 본인이 띄웠잖아요. 예. 자기 해수부 장관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전재수 부산이랑 서울 격전지 다 자기가 그 후보들 밀어 올려놓고서는 어. 이게 공직자 개입, 대통령 개입만큼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비판이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면 노무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무현한테 탄핵까지 시도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개입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본인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띄우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흑색 선전도 그렇고요. 군품 선거도 그렇고 공직자 개입도 그렇고 다 이재명의 범죄 자백서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선거 저는 우리가 잘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책임론 분출될 겁니다. 노무현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 지금 너무 입이 거칠고 너무 이재명 리스크가 커요. 어제는 뭐 비옵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느닷없이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예. 근데 또 언론들은 또 보도를 제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작심 발언이래요. 이건 그냥 막말 아닌가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예. 발언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니 뭐니 해더니 이재명이 하면 이것도 사이다 발언이 됩니까? 비읍시옷도요? 네, 그 작심 발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란 뜻인가? 아무튼 보도도 이상하게 하는데 예. 지금 뭐 장특 공제니 뭐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과 뭐 싸움을 붙는다느니 아니면 공소 취소 이거 다 이재명 관련 리스크예요. 그렇죠.
이재명 네, 리스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지방선거 결과가 시원찮다. 그럼 이미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있잖아요. 8월에 민주당 네. 전당대회. 제가 전해 듣는 이야기에 따르면 네. 지금 김민석 총리가 그 이재명 명픽으로 아마 총선 당권 도전을 할 텐데 아하. 벌써부터 김어준, 유시민 같은 부류들, 부친노들 있죠. 예. 민주당의 이런 딱 86세대 예. 운동권들 김민석 출당시킬 준비하고 있다. 아, 김민석 네. 출당시킬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친명계들은 지금 또 그럼 예. 우리 신당 창당도 할 수 있다. 아하. 이런 지금 기류 예. 거의 화약고거든요. 명청대전이. 아, 명청대전이. 네, 이 민주당에서 이 엄청난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우리 당이 선거 승리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아, 그렇죠. 이재명 공소 취소 이거 민주당에서 거부할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골마 터져가지고 네. 결국에 이재명은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분명히 이재명은 가게 돼 있습니다. 왜? 내부에서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이재명한테 물어볼 겁니다. 네. 자, 그런 이재명이 또 바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감옥 간다 했잖아요. 예. 감옥 가기 싫으니까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개헌을 하겠다는 거. 네. 헌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공소 취소하겠다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네. 이 개헌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는 헌법이나 좀 잘 지키면서 있는 헌법도 안 지키는데. 헌법 바꾸라고 했으면 좋겠고 예. 지금 헌법 바꾸는 것도 이런 졸속이 없죠. 사실 여야 합의조차 없었던 국민들도 개헌 모르고 아니고. 있어요. 그리고 연임 하지 마라. 연임 안 하겠다라고 한마디라도 해라. 장덕 대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여야정 협의에서 음.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현재 법상으로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뭡니까? 법 바꾸면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개헌하면 나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잘 지켰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신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또 프레임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프레임 공세라는 네. 것은 이재명이 바로 이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개헌에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개헌에 뭘 넣느냐? 바로 비상계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안을 넣어놨다고 하는데 네.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 대통령한테는 국회와 관련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국회 해상권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가가지고 여기에 또 동조하지 않으면 내란 옹호론자다. 아, 이걸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내란입니까?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제에서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대권으로서 필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심지어 일본 네. 보세요. 국회 해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선거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긴 총리인데도. 그렇죠.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 때 우리가 어떤 걸 봤습니까? 아, 이제 입법권이 정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구나. 그렇죠. 국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아무런 사유 없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30차례 줄탄핵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 기각됐습니다. 전부 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기각이 됐지만 예.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아무 책임도 안 졌죠. 야당은 책임 안 지고요. 오히려 그 국회에서 그 변호사비 가지고 자기들끼리 밥벌이했어요. 아, 맞아요. 탄핵당한 국무위원들은 자기 돈 내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탄핵 그렇죠. 심판 받았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뭐 페널티를 받기는커녕 집권을 했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바꿀 거면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입법권부터 견제를 그렇죠. 해야죠. 근데 이런 내용은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아무따 불법 겸 옹호한다 프레임 공세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따. 결과적으로 이게 다 그냥 자기 연임을 위한 빌드업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그렇죠.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헌을 해서 헌법을 바꾸면 뭐하냐?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을 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장도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국민의힘이 네. 이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이 반대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예.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한지아라는 사람, 아유. 비례대표 한지아라는 사람은 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족수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한지아가 표결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할지는 모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분은요 제가 정말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비례대표입니다. 제가 비례대표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비례대표는 원칙상으로 본인 이름 가지고 받은 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지아를 누가 합니까? 그리고 한지아 누구 조카예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화가 민주당 대표 조카예요. 민주당 조카예요. 그런데 그걸 네. 왜 공천을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한동훈이 정말 심지어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예. 공천장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셀프 공천, 그리고 심지어는 입당과 동시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당에 뭘 기여한 게 있다고. 뭘 한 게 있습니까? 네. 결국 이 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쓰고 우리 예. 당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결과 우리 당이 가진 지지세를 가지고 본인이 지금 그 녹을 먹고 당선된 겁니다. 그렇죠. 부채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함을 느껴야죠. 그렇죠. 우리 당원 동지들에 대해서. 예. 그런데 마치 자기가 오로지 자기 능력 가지고 지금 빼치단 것처럼 아나무인 행동하고 있고 맞아요. 당론을 아예 안 지킵니다. 예. 당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고요. 심지어는 기자회견까지 하더라고요. 예. 적반하장으로 지도부를 향해서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한테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답니다. 아. 당원은 고사하고 국민 한 표도 못 받아본 자기 이름 석자 걸고 그러니까요. 선거 한 번 안 치러본 사람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힌 국민들이 뽑은 지도부를 향해 내부 총질한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이 한지아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네. 지금 있는 한동훈계를 무너뜨리려면요. 미니 총선에 보궐? 버금가는 네. 이 보궐선거에 우리가 최소한 6석, 네. 최소한 민주당에 있던 것, 뭐 평택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양을, 그 다음에 이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6석만 가지고 오면 네. 한동훈계 제명에도 그 다음부터는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게 6석이지만 민주당이 마이너스 6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6석을 플러스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석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계 다 내보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실제로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공주부여 청양. 여기도 그렇죠. 지난 그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이겼던 곳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한 지역이고요. 부산 북갑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겠고. 그렇죠. 울산 남구 김상옥 지역구 지금 예. 김태기 위원장 리드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잘 될 것이고 하남도 우리가 추미애와 이용 의원 1% 차이였던 지역이에요. 예, 맞네요.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술적으로 한 6개 진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대구부터 해서. 그러면 예. 113석 되는 겁니다. 예, 110석 올라가면 일단 안정감이 달라지죠. 그렇죠. 개헌 저지선 7표만 이탈하면 개헌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13표 정도는 이탈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천지 이건 차이죠. 느낌이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훨씬 더 이 원내 어떤 우리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부 총질자들 한동훈계도 빼면 된다. 그러니까요. 100석까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맞습니다. 생기죠. 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번 총선 같은 진짜 절대절명의 미니 총선 여기에 네. 진짜 힘을 모아야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장동혁 대표가 이길까봐 혹시라도 걱정되는 바로 조중동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박민식, 한동훈 한날 한시 맞불 개소식 난감한 국민의힘 난감하네 이러는데요. 아이고. 하나도 안 난감하죠. 이건 답이 정해져 있죠.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이 김영원 기자, 조선일보 김영원 예. 기자 또 쓴 거 보세요. 난감한 국민의힘. 아, 국민의힘 왜 난감합니까? 한동훈 제명시켰는데요? 당연히 우리 후보 돕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황민식 후보 도와야죠. 네. 북한이랑 우리랑 전쟁 예.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북한 위에 그렇습니다. 싸우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난감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말이 안 아니죠. 되잖아요. 예.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고 옛날에 이런 사실 짜치는 기사들은 그냥 한겨레 경향이나 짜치는 썼는데 기사. 예,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이 무슨 이게 스트레이트 기사인지 아니면은 뭐 자기 사설인지 분간 안 되는 기사들. 그렇죠. 일기 예, 같은 기사들. 좌파 언론들이 쓰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런 꼴인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면서 네. 장동혁 대표 죽이기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 그러냐? 예. 이번 주말 개소식에 지도부 총출동한다. 이거 좀 알려드려야 돼요. 공식화가 됐어요. 박민식 북구갑. 이거는요, 여기서 네. 한동훈을 떨어뜨려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서요, 우리 장해찬 최고도 나오지만, 네. 무소속 하면요, 그 힘이 몰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몰라도 국민의힘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박민식 후보, 그리고 이 한동훈이라고 해야 될지, 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날 개소식을 합니다. 5월 12일 2시에 부산 북구에서 일어난 박민식 개소식에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박형준 시장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박형준 시장도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예. 참석한다. 이렇게 무조건 얘기가 해야죠.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와야죠.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아니면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아니면 당선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후보를 도와야죠. 무슨 네. 한동훈입니까? 부산시장 후보고 우리 부산 북갑 후보니까 당연히 손붙잡고 러닝메이트 띄워야죠. 여기 이 개소식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
총출동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장덕 대표와 지도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예. 송호석 원내대표도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철수 의원, 예. 나경원 의원 같은 오. 정말 당내 그 중진급 유력 주자들 예. 전부 다 총출동한다 아하.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지금 오히려 한동훈 쪽은 마음이 급한지 한동훈이 팬클럽 동원령 하더라고요. 자기 뭐 하는- 커뮤니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근데 이거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미 북갑에서 이거 팬클럽 동원하는 거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라고 경고 공문까지 네, 보냈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야죠. 이런 거 지금 선관위에 신고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한동훈은 지금 선거 뭣도 모르는 지금 그 측근들 그렇죠. 데리고 선거하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선거법으로 보여집니다. 완전 갈 수가 있다. 네. 다시는 선거 못 나올 수 있다. 한동훈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가장 특등 공신이 누굽니까? 네.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엄이 잘못됐다. 계엄, 그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거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다음 선거에서 바뀔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이걸 중간에 탄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한동훈이죠. 한동훈. 네. 탄핵과 그리고 계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제일 나쁜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보수를 망가뜨려 놓고 보수 재건하겠다? 아, 그럼 보수를 왜 망가뜨렸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네. 한동훈 씨가 얼마 전에 자기 출국 금지 당했다고 특검에 그걸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지난달 13일이니까 이제 아.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왜 공개를 했을까요? 여론조사 지금 SBS 크게 밀렸거든요. 그렇죠. 네, 이슈 덮기 하려고 지금 공개를 한 건데 피해자 코스프레 한 건데 전 예.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예. 이 조선일보는요. 네. 또 이걸 가지고 예. 이 한동훈의 정치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특검이 정치라고 있다. 이러면서 엉뚱한 특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한동훈처럼 지난 정권에서 인사권부터 사정권한 모든 권한 다 행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권력도 없었는데도 정권에 그냥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 동지들이 수천 명이 출국금지 당하고 수사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3차 특검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나 출국금지 당했으니까 나 지금 탄압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이나 짜는 게 정말 우리 동지들에게 이 분노,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유발하는 겁니다. 진짜요. 저는 단내에서 분노가 막 예. 끓어옵니다. 요즘에 식당 가면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계엄을 왜 했냐 이런 예. 말씀을 하세요. 자, 그거는 그거대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대신 탄핵을 왜 했어야 되냐? 이것도 예. 또 열받아서 한동훈만 생각하면 술이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아수라장 됐잖아요. 아수라장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대체? 책임입니까, 진짜.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여투쟁 바로 공격할 사람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을 만든 사람 한동훈은 반드시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때문에 내부 총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로 싸그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국보다도 못한 인간, 네. 바로 당도 만들지 못하면서 기생정치하고 있는 인간, 바로 한동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오늘 또 생각하니까 열이 받네요. 진짜요.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또, 방송을 네.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더 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아유, 오늘 네. 대여투쟁의 선봉자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했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